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은 147건의 지역 감염이 있었고요. 7월 22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8월 31일에 156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습니다. 이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79건이라고 합니다. 분레이 버스 인터체인지에서도 감염자가 7명이 나와 새로운 클러스터가 되었고요. 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도 4명의 감염자가 나와 총 7개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가 클러스터가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일요일 기준으로 총 174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기준으로 7곳의 버스 인터체인지에서 120명의 버스 기사님들이 감염이 되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바로 월요일에 템피리스 버스 인터체인지가 클러스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총 11건의 감염이 나왔고요. 이로써 8곳의 버스 인터체인지가 코로나 클러스터가 되었습니다. 기사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감염이 되는 건 버스 승객에 의해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에 탔던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원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2명의 스태프과 4명의 환자분들이 감염되셔서 해당되는 두 병실의 방문이 당분간 금지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들이 같은 버스나 아니면 MRT에 타고 있던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의 접촉을 일시적 접촉으로 간주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 전염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일시적 접촉으로 간주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전염병학과 수석 컨설턴트인 폴 탐비아 교수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더 높기는 하지만 많은 숫자의 통근자가 감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일시적 접촉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통근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중교통에서 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난간 같은 거 만지지 말고요. 폴대를 잡았을 경우에는 손을 꼭 씻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즉시 진찰을 받고 대중교통을 피하라고 합니다. 로렌스 웡 재무장관이 8월 6일에 싱가포르이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4단계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는 지금 1단계인데요. 2단계로 가는 기준을 백신 접종을 인구의 80%가 했을 경우에 2단계로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 중 8명이 맞은 80% 접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9월 초까지는 현재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고요. 9월 중에 2단계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임 인원 5명을 더 인원수를 늘리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노팜 백신을 싱가포르에서 맞을 수 있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노팜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시노백보다 효과가 높은 시노팜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도 한국분이신데 그분의 아드님도 시노팜을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노팜은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백신은 아니고요. 병원마다 2회 접종하는 기준으로 가격이 조금씩은 다른데 대부분 90불에서 99불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영국 유학생이 코로나 감염법에 의해 6개월형을 받았는데요. 작년 3월에 싱가포르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이미 감기 증상이 있었고 미각과 후각을 잃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영국에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싱가포르로 돌아왔는데요. 싱가포르에 와서는 바로 집에 가야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싱가포르 공항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또 집을 갔대요. 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의사한테는 3월달 그날 막 싱가포르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안 하고 1월달에 구정 때 싱가포르로 돌아왔다가 지금까지 계속 싱가포르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고 싱가포르로 그냥 무작정 돌아온 게 좀 알려지면 안 좋을까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감염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다른 사람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킨 죄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독일과 브루나이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 트래블 레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어느 나라들이 될까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 중 한국과 일본도 나란히 올라왔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아직 국경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이고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른 상황이 나아져서 내년에는 꼭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도 뵙고 다른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8월 29일에 싱가포르 내셔널데이 랠리 스피치가 있었는데요. 그 스피치에서 리생융 총리는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비용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이제 부담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더 많은 업종과 직업의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인상하면 생계 향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담이 분담되면서 서비스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인들이 기꺼이 이 부분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을 위해서 조만간 또 세금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스트 먼스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차이니즈계 싱가포르 사람들이 고스트 먼스에 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밤에 나가지 않는 것과 수영을 하지 않는 건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그거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한 40대 남성이 고스트 먼스에 수영해도 괜찮다면서 싱가포르 리버를 수영해서 건너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고 강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중등 과정이 4년 과정인데요. 그런데 PSL이라고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보고 성적에 맞춰서 중학교를 가는데요. 성적이 중간 이하쯤 되는 학생들은 과정을 좀 찬찬히 배우라고 5년 과정을 들어가요, 중학교를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이 4년제, 5년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싱가포르 의사가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180점대를 맞고 5년제 중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로컬 보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180점이라는 점수가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5년제 중등 과정에 간 분이 중학교 가서는 본인은 대학교 갈 생각도 없었고 잘 가도 폴리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면은 어쩌면은 뭐 주니어 컬리지,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거든요. 거기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과학을 좋아했었고 그래서 폴리에서 생물의학을 전공을 하면서 환자의 혈액 등을 처리하는 병원 연구실에서 의료기술자로 인턴 생활도 하고 했답니다. 학교 점수는 4점 만점에 3.92점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의대를 갈 만큼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NUH의 이사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NUS의 의대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그 NUS 학교 대변인은 폴리와 IT를 포함한 더 다양한 학력을 가진 학생들의 수가 수년간 증가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 기술 및 통찰력은 학습과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학교 측은 학업 성적 외에 지원자가 관여했을 법한 사회봉사나 연구 등 다른 분야도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최종 후보자들은 과정의 엄격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합성과 능력을 보는 또 입학시험을 치른다고 해요. 이런 시험을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의대에 가는 건데요. 그래도 PSLE를 180점을 받고 5년제 중학교를 간 학생이 의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기회가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